안녕하세요. 영동 상촌 농원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봄비가 꽤 내렸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참 제대로 된 비가 안 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려가지고, 어, 사과나무에 아주 어, 좋은 단비 같아요. 오늘은 사과나무 생육기별 비료 시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제가 사과밭에 시비하는 모든 것을 한번 계절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과 수확을 하면은 이제 겨울에 이제 밑비료를 하잖아요. 그럼 밑비료는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 석회고토가 3년에 한 번씩 나오면 석회고토를 먼저 하고요. 안 나오는 해는 한 2년에 한 번씩 용성인비를 땅에다 토양에다가 시비를 해요. 용성인비 이거는 이제 인산 종류인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이 밑거름 퇴비를 하는데요. 퇴비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통 보면은 가축분 퇴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가축분 퇴비 중에서도 우분, 돈분, 개분이 있는데 보통 과실나무에는 우분을 많이 하죠. 돈분하고 개분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분 종류로 밑퇴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비료를 하죠. 그 밑비료는 이제 보통 이제 질소, 인산, 가리가 든 이제 거기에다 과일에 하는 이제 과일 전용 비료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항이 추가되고 붕소가 추가된 그런 과일 나무 전용 비료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항, 붕소 그런 거를 이제 토양 시비를 하는 거죠. 토양 시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도 이제 밑에다가 2년, 3년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는 토양에다가 칼슘을 이제 시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 그러고 또 미량원소도 2년에 한 번 정도 저는 하고요. 이러면은 이제 3월 달까지 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화 전에 꽃 피기 막 직전에 마지막에 개화 전 이제 어, 약을 칠 때 붕소하고 아미노산하고 또 아미노산 안 할 때는 요소 또 영양제 그러고 이제 과일을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비대제도 사용을 하시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거래 위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인위적으로 이제 비대제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화학 비대제는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맛에 조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과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유가기로 접어들잖아요. 과일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유가기로 접어들면은 이제 4월에서 5월 달에 어 2, 3회 정도 질소, 가리 이제 토양 시비를 해요. 이제 비 오기 전날 이제 뿌리는 게 좋잖아요. 항상 비 오기 전날 어 연면 12용 비료 그 질소하고 가리만 들어 있는 거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살포해요. 유목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주먹 이제 나무에 따라서 그러고 이제 착가량에 따라서 두세 주먹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유목은 한 주먹 정도가 원칙이고 성목 같은 경우는 착가량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두 주먹 하는 경우도 있고 세 주먹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시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그 6월 달은 항상가리 이제 토양 시비를 해요. 항상가리 이제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은 6월 이제 초중순에 항상가리를 하고 6월 저 같은 경우는 6월 20일 정도부터 염화칼슘을 쳐요. 그 전에는 칼슘은 안 쳐요 저는. 육아기 때 이럴 때 칼슘 연면 시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토양 시비로
칼슘제도 좀 뿌린 경우 2년에 한 번 정도는 토양 살포를 해요. 칼슘도. 그리고 이제 6월 20일 정도부터 3회에서 5회에 걸쳐서 연면 시비를 해요. 염화칼슘은 이제 단독으로 이거는요. 이제 약치는 중간중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6월 이제 말이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마 전에 마그네슘을 한번 살포를 하고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또 마그네슘 한번 살포를 하고요.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9월, 10월에 이제 착색에 도움되는 건 이제 연면 시비를 하고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뭐 특별히 막 뭐가 좋다 해서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그냥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1년 동안에 이제 연면 시비 제가 비료 시비량이 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제 영양소 구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보통 이 사과나무가 최고 필요한 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뭐 항, 그리고 이제 미량원소 이렇게가 많이 이제 필요한 주된 그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핵심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농사를 지면서 이제 책에서 공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질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료 종류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무가 필요한 게 질소예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이고요. 강압성에도 관여하는 엽록소를 구성하는 그런 신초생장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질소가 관여를 해요. 입이 푸르게 하고 신초생장이나 이런 거. 전체적인 이제 그런 수세에 관련된 게 질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를 많이 했을 때는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사과에 이제 맛이 없다든지, 착색이 안 된다든지 여러 단점이 있어요. 또 부족해도 안 되겠죠. 부족하면 또 신초가 생장을 안 하니까 부족화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은 이제 착색이 안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은 그래서 초기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질소가 최고 필요할 때가 신초가 나오고 그럴 때잖아요. 신초 생장할 때 4, 5월. 그러니까 4, 5월 지나고 6월부터는 안 하는 거죠. 질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6월 넘어서는 질소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산인데, 인산은 좀 이거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토양에 어느 정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인산이 부족하면은 이제 여러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밑비료로 인산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골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 골분 같은 게 좀 비싸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밑비료 할 때 인산 들어간 거 그거 한 번만 이제 뿌려요. 그러고 용성인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토양 살포하고요. 그 인산의 역할이 뭐냐면은 세 가지를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특히 뿌리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인산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뿌리 성장에 도움을 많이 줘요. 물론 단백질 합성에도 중요한 성분이고요. 그래서 인산이 이제 주된 역할이 뭐를 하냐면, 인산이 부족하면 사과 수확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당도도 낮아져요. 그래서 인산이 적당할 때 당도도 높이고 신맛을 낮춰요. 인산이라는 거는 인산이 당도를 높이고 신맛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은 이제 가리예요. 가리는 이제 과일에 영양을 최고 많이 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4, 5월 달에 가리, 질소 가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리가 부족하면은 사과가 크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사과가 부족하면은 다수확도 안 되고, 비대도 안 되고, 그래서 사과 수확량이 월등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리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한 6월 중에 만약에 부족하면은 6월에 많이 이게 사과가 많이 굵어지잖아요. 그때 가리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4, 5월 달에 이제 토양에다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질소 가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5, 6월 달에 아니 4월 말에서 5월 한 중순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리가 결핍이 되면은 엽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작년에 한번 엽서 현상 처음으로 엽서 현상이라는 걸 한번 당해봤어요. 입이 장마 끝나고 입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급하게 요소 연면 살포를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응급조치를 안 했으면은 입이 다 떨어졌겠죠. 그럼 강압성 작용을 못해서 사과도 안 커지고 사과 착색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한 해 농사 완전히 망칠 뻔 봤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영양제하고 그 질소 요소를 연면 살포를 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했는데 그렇게 해도 색깔이나 이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가지고 색깔 같은 거는 잘 나게 했는데요. 확실히 맛은 깊은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제가 엽서 현상을 갈반도 한번 안 걸려보고 모든 걸 완벽하게 했는데 제가 비료량을 좀 너무 낮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인을 제가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지금 여기도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가리가 부족하면은 엽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리도 부족하면 안 돼요. 이제 사과도 이제 크게 키우려면 가리가 꼭 필요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과일을 조직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저장성도 높이고요. 모든 나무 조직이나 과일 조직,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뼈를 튼튼히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장성도 높이고 그런 역할을 하죠. 만약에 결핍이 되면은 당연히 사과도 물렁물렁하고 이제 그 육질이 단단하지가 않아 가지고 맛이 없겠죠. 맛도 이제 식감이 이제 퍼석퍼석하니까 맛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칼슘이 결핍이 되면은 또 신초 생장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도 칼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연면 시비를 했을 때 녹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는 6월 20일 전에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토양에다 살포를 해요. 칼슘 비료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칼슘은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엽록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잎을 푸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장마 전하고 장마 후에 2번 정도 연면 살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잎들이 항화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잎이 누렇게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빨리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하시면 돼요. 단독으로요. 단독으로 살포하면은 이거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빨라서 바로 잎들이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화 현상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마그네슘을 쳐주면 되고요. 잎이 안 좋아지면은 항화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은 강압성 작용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또 사과 그 비대나 착색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하여튼 마그네슘은 잎을 푸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필수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붕소인데 붕소는
개아기 때 최고 많이 필요해요. 개아기 때. 그래서 저희들이 개아기 전에 붕소를 연면 살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아기 수정할 때 하분간의 신장이나 이런 거를 촉진시켜서 어, 결실률을 높여줘요. 수정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세포 분열기에도 붕소라는 게 세포 분열기 할 때 꼭 필요한 그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붕소가 사과를 이제 크게 한다든지 그런 데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분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붕소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씩 필요한 건 밀양 원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 원소도 꼭 이렇게 2년에 한 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밀양 원소를 살포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철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2, 3년에 한 번만 토양에 살포하면 충분해요. 매년 살포할 필요는 없고요. 붕소도 과잉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스케고토를 토양에 뿌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붕소가 들어있는 그런 과일 전용 비료를 했지만 연면 시비 개화전에 또 할 거예요. 그래 스케고토를 토양에 뿌렸을 경우에는 붕소 흡수를 좀 방해를 해요. 스케고토가. 그래서 이제 연면 시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과나무 생육 시기별 비료 시비는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위에는 하지 않아요. 그 뭐가 좋다 그래도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사과나무나 뭐든지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토양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관수를 해서 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연면 시비를 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양에다 하는 거예요. 토양에다 해야지 제일 좋아요. 토양에다가. 그래서 연면 시비라는 거는 이제 단독으로 살포하는 칼슘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마그네슘 이런 거 사과나무 상태가 안 좋을 때 단독으로 살포할 때 급하게 할 때 응급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면 시비라는 거는. 그러고 빨리 그게 연면 시비를 하면 바로 효과가 나고 토양에 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효과가 나고 또 빨리 소멸을 해요. 그게. 그래서 응급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양에다 하는 거는 뿌리가 서서히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토양에 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뭐든지 칼슘도 바닥에 살포해도 되고 뭐 붕산도 바닥에다 살포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1년 내내 어느 정도 꾸준히 필요할 때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과나무 생육 시기별 비료 시비하고 이제 퇴비 이제 살포하는 방법 모든 걸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동 상촌 농원이었습니다.